네, 시청자 여러분, 이슈 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이제 10여일도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선거 분위기 어떻게 느끼십니까? 좀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뭐 좀 썰렁하달까, 차분하달까, 마치 뭐 휴가철처럼 조용한 이런 선거 분위기 저는 처음 겪어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 예상했던 대로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김상욱 의원, 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울산의 양당 선대위는 내년 지방선거에 전초전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졌는지 매우 열심히 선거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타파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10여일 남은 대선판을 울산매일 김지영 이사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자, 예상했던 대로 김상욱 의원 민주당으로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작 빠르게 움직일 줄 참 몰랐습니다. 네, 뭐 탈당, 그리고 이재명 지지선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입당. 예. 이게 일주일 남짓 동안에 모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뜸을 들일 것 같았는데 지금 하는 행동으로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다 계산된 것 같은 계획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착착 진행되는데요. 뭐 중간중간 눈물도 훔치고 뭐 10여 년 동안 울산에서 같이 여러 가지 김상욱 의원을 보아온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고 낯선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1년에 이런 상황을 보면 스스로 정치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기질적으로 보수 우파 쪽하고는 맞지 않았다. 맞지 않은 인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제 남구 한 말이죠. 신정동, 사무동, 무거동, 옥동, 울산대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울산시청이 있는 지역이고 또 14만 명 정도의 유권자들이 있는 울산의 정치 1번지에서 김상욱 의원이 53%의 표를 받고 당선된 지역이란 말이죠. 자, 53%의 지역 지지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착착 진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민의힘 쪽의 반응은 뭐 당연히 부글부글 끓겠지만 53%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좀 위로를 해야 될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울산 남구 갑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지역구 의원으로 뽑았는데 이 지역구 의원이 당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갈아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남구 갑은 또 전원수 변호사가 당협위원장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구 갑의 더불어민주당은 2명이 된 거죠. 2명이 된 셈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김상욱 의원이 스스로 이제 이 지역민들, 지역구 주민들에게 입장문을 보냈거든요.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의 내용을 면면히 읽어보면 이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뭐 지역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데는 여당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남구 갑 당협을 계속 막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전원수 변호사하고의 어떤 충돌 이런 부분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뭔가를 노리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이 김상욱 의원이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은 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정치적 이익. 이걸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면 김상욱 의원의 어떤 옷 갈아입는 이 행위는 뭐 정의 어쩌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런 또 뭐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개 의원이 움직이는 것, 일개 의원이 움직이는 것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김상욱 의원의 행동은 역시 너무 수가 보인다. 너무 젊은 사람이 너무 이익에 쫓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구 갑에서 민주당으로 나온다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전원수 그 변호사가 말이죠. 한때 최고위원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당 안에서 어떤 정리가 필요할 것이고요. 뭐 아무래도 지금 당장 그 대통령 선거라는 이 큰 이벤트에 맞춰서
입당을 갑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부분의 교통정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않았고 선거 이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얘기도 지역의 지지자들한테는 스트레스를 줄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조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주 5.18 행사에 가서는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 더 환영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자, 우리 김진영 이사님 신문사도 남구 갑에 있으니까 지역의 반응 코앞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희들 지역구이기도 하고, 예. 뭐 김상욱 의원을 우리가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쭉 봐왔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특히 국민의힘 울산 남구 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현기 이 협의회 회장이 있습니다. 남구 갑에 예. 국민의힘 그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 하면서 이재명 품에 안긴 철새, 김상욱의 배신 반드시 예. 심판받아야 한다 이렇게 네. 직접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략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상우 의원은 자신을 국회로 보낸 정당 그리고 지지자를 저버리고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장으로 나섰고 옷을 갈아입었고 세상 정의로운 척을 혼자 다 하더니 결국 남은 것은 뒤통수 전문, 예. 기회주의자, 국회의원 뺏어달라고 지역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김재원 의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전 의원은 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리 당에 잠입했던 사람. 예. 그러니까 이 본래 저쪽 사람인데 이쪽에 잠입을 해가지고 이익을 취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예. 김상욱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행보나 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쪽과 맞지 않았는데 예.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기회를 모색하다가 공천받고 이 단물은 다 빨아먹고 떠나버렸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렇게 맹비난하는 것은 뭐 뒷북치는 얘기고요. 처음부터 사람을 알아봐서야 되죠. 미국 격언에 깨어진 우유병 앞에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이런 게 있고 또 우리 속담에도 죽은 자식 무엇 만지기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지금 와서 뭐 그런 소리 아무 영향가 없는 소리고요. 처음부터 내리꽂은 사람들이 사람을 잘 못 본 거죠. 뭐 하기야 저도 이 방송에서 울산에 이런 정치인 하나쯤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고 한 적이 있고 또 유력 일간지 사설에서도 진정한 보수를 추구하는 이런 정치인 돋보인다는 평도 있었는데 어쨌든 빅텐트를 치려는 자기 당을 아주 형편없이 만들었는데, 참, 이런데 앞장섰다는 것,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김상우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그 이재명을 두고서 한 말이거든요. 이게 이재명 후보를 뭐라고 평했느냐면 김상우 의원이 예. 가장 보수다운 인물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거북스러운 거죠. 보수 진영 쪽에서는 예. 이재명 후보를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맞지 않다. 이런 게 이제 보수 쪽의 이야기고 예. 민주 지지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특히 국민의힘 쪽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보수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야기하니까 고무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영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호 의원은 전통적인 진보 보수 이념 구도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국가 운영 능력 그리고 국민 통합 의지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는 태도 이런 것을 이제 진정한 보수의 가치라고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나아가는 질문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보인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로 보수하고 연결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사실은 마땅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좀 그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밝혔던 이런 부분 말고 또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좀 더 다른 정치적인 어떤 포부 이런 걸 뒤에 감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부울경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양당이 좀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고 있죠. 조금 앞서면서 많이 이제 민주당이 따라잡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의원의 지금 행보는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천군 만마까지는 안 되더라도 대단한 그 힘을 받게 해줄 것 같은 느낌. 상당한 힘을 받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균형이 3대3으로 맞춰졌거든요. 진보와 보수가 3대3으로 맞춰졌고 또 1년 있으면 바로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까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고무된 분위기가 많다고 봐집니다. 특히 김상우 의원이 지금 입장문을 내놓은 내용을 쭉 가만히 입장문 나왔었죠? 보면은 며칠 전에. 그 입장문 안에 보면 자기가 왜 탈당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갔느냐를 밝혀놨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그 돌아가신 심한구 시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 가는 것이 이제 심한구 시장이 한나라당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정치국민연합으로 갔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정당으로 갔다. 그건 바로 어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정치의 하나로 본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김상욱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지역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나. 좀 섣부르지만 그런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상욱 의원이 삼선의 이채익 의원을 물리치고 공천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하는 걸 보고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지금의 이 거침없는 행보를 보면서 역시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종반으로 가는 대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와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앞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역대 가장 썰렁한 선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의 어떤 그 선거원들, 선거운동원들, 예를 들자면 시의원, 구의원이 중심이 된 이 선거운동은 좀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전초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은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느낌은 잘 안 들 정도로 좀 썰렁하고 조용해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이슈가 좀 많이 사라졌다. 봐지고요. 이슈가 사라졌다 하시고 이슈라면 제일 큰 게 역시 단일화거든요. 이 단일화 이슈가 이번 주말을 고비로 완전히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기까지는 군부를 떼야 되거든요. 군부를 없이 그냥 되는 건 아닌데 지금 군부를 떼는 기운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썰렁하고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선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사실은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또 후보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가 왠지 좀 재미없는 선거가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앞으로의 변수,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단일화 변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헌 문제입니다. 개헌 문제가 이제 지금 막바지 한 10여일 동안 어떻게 유권자들의 어떤 가슴에 와닿느냐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것이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그 하나의 텐트로 모아져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하와이 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빨간 넥타이로 다시 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쓸데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로 참 유권자들이 지금 굉장히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 김상우 의원과 종반으로 가는 대선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이제 이번 대선에서 나온 울산 지역 대선 공약 얘기를 좀 해봐야 되죠, 우리가. 그 각 후보와 울산 선대에서 지역 대선 공약을 내놨거든요. 내놨는데 국민의힘 그 김문수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공연장 건립이라든지 국립정원치유의 전당 조성이라든지 세계 안각화 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굵직굵직한 것, 특히 김두겸 시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확정하고 좀 완성하겠다 이런 것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울산 의료원 설립이라든지 울산항의 인프라를 보강한다든지 문화 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이라든지 이런 지역 공약을 내놨는데 이 두 쪽의 공약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예. 발견이 뭐냐면 역시 이제 그 국민의힘은 이제 세계적인 공연장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싹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대체로 이제 제가 그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민주당 쪽에 그 선거 공약을 다루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예.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들은 그 세계적인 공연장에는 관심이 없다. 그고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하고 난 자리 그 자리에다가 문화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만들겠다. 아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예. 생각이 다른 거고 이 생각이 다른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정권 차원에서 울산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울산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좀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좀 생기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좀 대비. 지금 울산 같은 경우 2028년 국제정음박람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차질을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페라하우스, 대형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는 데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이 특히 또 민주당 쪽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많죠. 아, 그걸 파고들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산만 기본적으로 한 5천억 원이 소요되고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상당히 어렵고요. 어렵죠. 그리고 또 인프라, 그 말고도 네. 다른 인프라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인 게 지금의 민주당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이런 공약 말고도 각 선대위가 세부 공약을 여러 가지 많이 제시했더라고요. 예, 뭐 서로 네. 세부적인 걸 많이 제시를 했고 또 국민의힘도 구군별로 공약을 예. 제시했고 민주당은 이미 구군별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예. 공약을 다 만들어 놨는데 국민의힘은 좀 뒤늦게 그걸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상택 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전략기획단장. 네. 이 울산에 7개 공약을 발표했는데 7개 공약이 뭐냐면 어린이 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 의료원을 건립하는 거. 그리고 고자기장 연구소를 설립하는 거. 예.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뭐 소재 분야를 첨단화하는 것. 그리고 방구대 안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서 방구천 안각화 일대를 세계적인 자산의 관광자원으로 조성한다는 거. 예. 그리고 뭐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해서 울산항을 오일, 가스 등의 고부가 에너지 물류 신북방 기주로 만든다는 거. 그리고 KTX 산천 노선 이것을 강화해가지고 태양역의 좀 더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거. 예.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산업의 미래를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등등. 예.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농산물 도매시장을 완전히 비우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세계적 규모의 문화, 엔터테인먼트 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예. 네. 민주당은 그렇고 이제 그 국민의힘도 발표를 했죠. 국민의힘은 발표를 했는데 어제 네.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뭡니까 오늘 이제 아침에 이 예. 안을 갖고 왔습니다. 안을 갖고 왔는데 이 안이 뭐냐면 그 제가 방금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네. 받은 지가 예. 얼마 안 되고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받았거든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태화강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돌아온 남구 글로벌 도시명 공공 캠퍼스를 유치하겠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선해양 첨단산업 메카를 육성하겠다. 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 경주강 국도를 확장시켜가지고 교통체증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촘촘하게. 예, 울주구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을 각 예. 구군별로 오늘 각 구군별로 한 3개씩 해가지고 예. 한 15개 공약을 지금 방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프레카드가 말이죠. 예. 지역마다 달라요. 그 구호가 달라요. 예. 예. 지역마다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3대 경제대국,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이런 식으로 좀 굵직굵직한 걸로 걸어놨고, 예. 김문수 그러니까 후보 같은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마치 이제 그 구청장 선거하듯이 예. 지역에 맞춤형 예. 공약을 딱딱 걸어놨거든요. 예. 어느 것이 더 효과를 발휘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던데요? 그렇게 세밀하게 지역에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지역 맞춤형 공약을 본 거는 처음이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걸 보면서 웃음이 나오면서도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제 양당 보니까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공약은 잘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차이 나는 것은 역시 이 정원 박람회. 이 정원 박람회와 공연장 부분입니다. 이게 예. 쉽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이것을 보는 양당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내년도 그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면서 예.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로 나아가는데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화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느 당이 됐든 정원박람회는 꼭 성공적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야죠. 중요한 건 되죠. 뭐냐면 네. 사실은 울산이 울산은 울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 뭔가 하나 정해가지고 할 때 네. 정당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거나 이런다고 뭔가 차질을 빚고 이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도시의 어떤 백년대계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그런 이념 이런 게 아니고 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해나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확 뒤집고 이런 거는 이제 지금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못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 알겠습니다. 네, 김희정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